마감 전후 눈치 싸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두호, 문현진 멘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봄의 느낌이 물씬 나는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가 상황에서 일단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수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사실 금요일장부터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잘 버티다가 오늘장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까지 현재 하락 호가가 나오면서 1700선을 깨고 있고요. 1690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호가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하락세 호가가 나오면서 551포인트 선의 호가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422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5,626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과 유통업종에 대한 매도 압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개인 쪽에서는 1조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도 굉장한 또 매수세를 개인 쪽에서 보여주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75억 원어치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43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고객 예탁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개인 쪽에서 1조 원을 사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역시 콘텐츠 관련주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죠. 4월달 되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당연히 이제 안 좋을 걸 우리가 다 예상을 해보고 있지만 안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인 IHQ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요, 역시 OTT 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IHQ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CJ 헬로에 인수가 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인해서 또 큐브엔터 인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은 역시 IHQ와 같은 이런 콘텐츠 관련주와 이런 엔터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기업이 일단 지금 현재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선방을 해준다면은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밀고 있던 넷마블과 그리고 이 IHQ와 같은 이런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수에 좀 임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보다는 역시 앞으로 유망할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드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그룹주 가운데서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이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과 또 두산 그룹주 내에서 또 알짜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밥캣이 상한가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13%의 강세 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음식료와 의료정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이 7%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과 건설 금융주가 4%에서 또 4% 후반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호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역시 계절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미세먼지는 우리가 오지 말란다고 오지 않는 그런 계절성,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테마로서 우리 시장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역시 이 시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5월달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공장 가동이나 이런 요리 또 떨어져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계절 테마는 이 시기를 또 준비하는 매집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거기에 대한 주가 조정이 과거에 있었던 상승폭에서 단기간에 코로나 이슈로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단기라도 지금 가격은 조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필터 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고요. 마스크는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공기청정기 쪽, 이런 필터 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가격이 23,6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래쪽에 차익 실현이나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꿋꿋이
꿋꿋하게 위쪽 방향성을 두고 있는 거는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가격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3,600원 매수가로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단기로 보시면서 기대 수익 10%, 25,700원짜리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를 추월하게 되면서 의료기기 부족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기업들이 마스크나 여러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메가 ACS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 경기 부양책으로 5G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 나오면서 KMW가 8%, 서진 시스템이 4% 강세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증권 시장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저는 식음료 파트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뚜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뚜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추세가 우하향으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 기업의 실적에 턴어라운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적의 상승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뚜기를 투자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뚜기를 조금 뭐 엄청 길게는 아니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역시 분할로 잡아가시면서 40만 원 선까지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윗꼬리 달고 빠진 것은 저는 뭐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고점, 너무 고점을 잡는 것보다는 60만 원대, 55만 원대부터 60만 원대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가로 잡으시면서 대응한다면 사실 어렵게 수익 낼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뚜기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호가를 알아볼까요? 네, 역시 뭐 의료기기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이런 지금 부족 사태가 결국 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추후에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의료 진단 쪽이나 뭐 키트, 의료기기 다양한 쪽에서 연구라든지 개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 관련해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 바이오칩 센서, 말 그대로 의료기기도 발전하는 한 단계 인공지능화 된다라고 봤었을 때 그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SK텔레콤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5G 통신 쪽으로 관련해서 원격적인 그런 진료분에서 이 센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SK바이오 쪽에 관련된 그 모멘텀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연관성을 좀 두고 보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빠졌다가 지금 V자로 거의 대부분을 회복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빠졌다라기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래 그 관점을 지우고 다시 출발한다라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오늘 종가 가격이 55,400원짜리 부분을 매수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보시면서 7,000원까지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또 신고가 경신을 한 이후의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돋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이 14에서 17%까지 약세 호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급락하면서 78,000원대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가 20% 급락하면서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 대거받고 있고요. 진 매트릭스 부강약품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주식들 5에서 8%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주와 또 유아동 콘텐츠 완구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양상이었는데요. 특히 서울식품 같은 중소형주 20%의 급등이고요. 또 M&A,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는 빙그레가 상한가 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DPC나 바른손 ENA 같은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호가였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4월 1일 첫 거래일 우리 주식시장은 여러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간밤 미국장 1% 내외의 조정, 우리 증시는 그보다 좀 더 큰 낙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감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 또 그 밖에 코로나19에 대한
또 여러 치료제 개발 소식들, 그리고 M&A 이슈 속에서 지수는 하락했고 또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지수의 부담이 됐습니다. 3월 중국의 제조 PMI 어제 전달의 사상 최악을 벗어나서 지난 3월에 52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 어제 발표됐는데요. 또 간밤 나왔었던 3월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20으로 전달 대비해서 하락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정책 또 경기 부양책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에서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해외 중앙은행과 레포 거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정책에 이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현재 시점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처리할 시기라면서 규모는 2조 달러 수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도 추가 예산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인프라 예산이 포함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준율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에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5G 투자 확대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오늘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 부담이 됐고요. 또 관련한 수혜주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과 후베이성의 누적 확진자 수를 비교했을 때 뉴욕이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쪽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사망자 수 역시 미국이 중국을 제쳤습니다. 뉴욕 내에서 7만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 내 사망자 수가 3,4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뉴욕 지역의 한 의사는 이곳이 뉴욕이고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제3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지만 현재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서 병상도 부족하고 또 인공호흡기나 여러 의료기기들의 부족 현상이 급심하다라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3월 말부터 대륙 최대 도시인 나이지리아 라고스가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또 아프리카에 따르면 저녁에 아프리카 내에서 확진자가 5,255명 그리고 사망자가 17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시제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 또 셀트리온 그룹주의 큰 폭의 차익 실현 매물 이 밖에 유치원 무기한 계약 연기와 또 고3, 중3의 온라인 계약 소식으로 유아 콘텐츠와 완구주, 집밥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시장 종가 지금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3.94%가 하락하면서 1685.4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 전환이고요. 코스닥은 3.03%가 내리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 551.84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양대시장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됐고요. 오늘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양대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 압력이 나타나는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5,787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 쪽에서 6,100억 원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1조 1,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 쪽에서 1,063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845억 원어치, 161억 원어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매수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1650포인트와 175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형태로 지금은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빠르게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좋고요. 현금화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그냥 감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전 저점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네. 뭐 돌발 악재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1450포인트를 한번 무너뜨린 형태가 나와서 한번 충격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개인들 최근에 이렇게 뭐 예탁금이 최고치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상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주식하시거나 이번 주에 시작하시거나 뭐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주식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시젠, 수젠텍 뭐 이런 거 또는 RFHIC와 같은 5G 관련주 사셔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쓴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이 터줏대감들이죠. 이 주식시장의 터줏대감들이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크게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감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내가 다칠 걸 알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칠까봐,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지, 다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위험 관리를 할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하듯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한다 생각한다면 현금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타성으로 잘 대응을 하시고 지금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은 빠르게 현금화 시켜가지고 혹시 모를 하락을 좀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현금화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때 전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자리가 돌파가 일어나면은 지지 반등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또 기준점을 제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현금 마련해서 내가 안 좋을 거 사실은 하나도 없다, 안 사면 본전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시장 그렇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450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혹시나 생긴다 하더라도 네. 뭐 밑으로 1300, 1100까지 내려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잠깐 무너뜨렸다가 올라오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무너진다면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여기 너무 지금 낙관적으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낙관적보다는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자산을 좀 보수적으로 지키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또 한 달 사이에 시작하신 분들 뭐 시기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나쁘지는 않은 시기겠죠. 뭐 2,200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신 분들 또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오시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도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때까지 개인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제 네. 뭐 강연회도 다니고 전국 사방팔방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개인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엉덩이가 무겁다, 또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겠다, 분할 매수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말하듯이 뭐 개인의 돈이 30조 원이다, 40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이 투자 금액은 멀리 보고 가는 투자 금액들이 아니고 일일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들고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들고 가겠다 생각했지만 오늘 3% 빠지면 손절하거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 샀나? 라고 무서워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 시장이 무너질 때 과연 버티고 더 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손절하거나 덜덜 떨거나 추가 매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혹시나 1600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시적 충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저는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의 눈먼 돈을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얼마나 하면 내공이 생길까요? 네. 얼마나 투자를 하면 내공이 생길까요? 내공이요. 그 기간은 저는 상관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올바른 투자를 생각하고 기준을 만드느냐,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중요한 거고요. 뭐 단기로 1년 안에도 충분히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역시 우리는 이 탐욕과 두려움, 뭐 공포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기준적인 뭐 기술적인 거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점, 말 그대로 매수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누군가 팔고 있으면 사고자 하기보다는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탐욕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탐욕의 자리에서는 매수가 아닌 매도와 그리고 현금 확보를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반드시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물량을 던져낼 겁니다. 투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투매를 받아내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비관론자, 낙관론자 얘기했었는데 지금 비관적인 게 아래로 떨어져서 많은 비관론자가 생길 때 낙관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문멘토님이 얘기하신 대로 낙관론자가 좀 많아지는 코스닥 시장에도 특히나 그게 또 많아지다 바이오 쪽에서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때는 역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 지수로 얘기 드렸을 때 오늘이 아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맞아요. 오전장에 좀 오르다가 아래쪽 방향이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향성은 제가 어제 얘기했던 똑같은 자리입니다. 52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 중간 과정에서 매수 매도 관점보다는 기다리는 관점 그리고 혹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520포인트 자리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현금화 가능한 거는 당연히 현금화하고 520포인트 자리에 샀을 때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들고 있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기다리기보다는 현금화하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포인트 상은 역시 520포인트 초반대 520포인트 이 자리를 1차적으로 보시고 그 아래로 떨어질 때는 역시 아래쪽에 좀 더 떨어지는 470포인트 자리 그 사이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준점이라는 게 지수에 내가 정해놓고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종목에 접근했을 때 확실한 방향성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다시 올랐을 때 470포인트 위쪽 한 500포인트 자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 자리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포인트요? 네. 500포인트. 다시 떨어졌다 올라온다라면 500포인트고요. 접근은 일단 520포인트를 1차 자리 그리고 470포인트 자리를 2차 자리를 보시고요. 2차 자리를 잡고요. 알겠습니다. 1차 520 그리고 2차 470포인트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500포인트 이상에서의 반등 그 구간에서 또 한 번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갈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11년 전의 주가를 한번 보고 왔고요. 다시 한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기회가 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종목 마감 후 눈치 싸움 해볼게요. 역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뭐 마구잡이로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역시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가격이 좀 싼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외제차 하면은 좋은 차가 가격이 싸게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싸다면 우리가 정말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SK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1조 1,292억으로 오늘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주유소 사업을 매각을 했죠. 근데 그 주유소 사업을 매각을 할 때 매각 금액이 1조 2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1조 3천억 정도가 되네요. 근데 1조 3천억의 그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말은요. 주유소 사업을 매각하고도 남는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도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나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나 가격이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보통 저평가라고 하고요. 저평가 기업은 이제 기업의 실적도 좋고 자산도 좀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에 뭐 급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300원짜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사의 가치나 그리고 자산의 규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코로나19라는 그 사태 때문에 가격을 정말로 싸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4,500원대 이하부터는 분할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잡아가서 4,000원대까지 충분히 매집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오고 제 가치를 바라기 시작할 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급등한 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 SK네트워크스, SK 주유소 매각 시기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소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와, 1조 7천억 원을 잘 팔아서 남겨놨는데 현재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싸다는 평가, 안전마진에 현금까지. 어우, 좋네요. 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코스닥은 조정세로 빠질 때 역시 테마 순환매에서 일부 지금 이벤트가 남아있는 쪽에 수급이 조금 올라오고 나머지는 조정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뭐 그 테마 순환매 역시 우리가 앞서 보고 있는 총선 그리고 총선보다는 대선을 봤었을 때 그쪽에 수급이 조금 순환매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관련된 안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랩은 당장에
안철수 의원 관련주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들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총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선 쪽에 맞춰져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은 역시 종로 쪽의 싸움이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선 구도가 어느 쪽으로 갈지, 만약에 한쪽이 이겼을 때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안랩이라는 회사는 그와 상관없이도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없이 이 총선의 테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대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53,000원대 내일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보다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일 시가 쪽으로 아래했을 때 장중에 53,000원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크게 보다도 단기 이슈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는 62,000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저도 참 저 안랩이 코스피가 아닌 게 아쉽네요. 코스피였어 안랩 미리 갖고 왔을 텐데 안랩 정말 좋은 기업인 것 여러 번 같아요. 얘기가 나와서 안랩이 사실 우리 네. 이 시간 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호시탄탄 보실 것 같아요. 안랩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요? 코스피가 아니다 네. 보니까 스탁 종목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정말 좋은 기업인 것 이 같습니다. 신중 너무 궁금합니다. 네. 왜 정말 좋다고 하시는지. 네. 왜냐하면 일단 돈을 정말 잘 벌잖아요. 돈을 잘 벌어서. 들어보는 게 네, 아무래도 안랩 같은 경우는 표심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같은 네.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네.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바닥을 잘 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선 관련주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대선이야 일어날 거니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V3라는 기업이요.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V3라는 네. 게 사실 뭐 알집, 알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설로 끝낼까요? 예, 그렇게 끝내도 괜찮을 그렇게 것 같은데요.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눈치 싸움 시간이었고요.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